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와 저의 신랑은 흔히들 소개팅 어플이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플에 프로필을 등록해두고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연락을 하는 방식인데, 신랑과 저희 집 간의 거리도 가깝고 외적으로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아서 연락을 하게 되었고, 몇 번 만날 기회가 생겨 함께 커피도 마시고 간단히 맥주도 함께하는 동네 친구로 사이가 발전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비슷한 동네에 있다 보니 만날 일도 많고 서로 부담 없이 지내다 보니 연인보다는 친구 느낌이 강해서 나중에라도 연애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점차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개인 SNS에 팔로우된 친구도 많은 약간 유명인 타입이라서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성이 주변에 많아서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것에 만족을 했어요. 자주 보면 정이 드는데 그 정이 무섭다고 했던가요? 저희가 알고 지낸 지 2년이 지난 무렵부터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더욱 만나는 횟수를 늘리게 되었고, 결국 저의 고백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개인 SNS 광고나 홍보 문의도 많이 오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고, 저는 SNS를 하지 않아서 사실 신랑의 SNS를 같이 보는 게 아니고서는 찾아볼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순탄한 연애 생활을 하던 중에 우연히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자취를 하고 있다 보니 종종 엄마가 음식을 챙겨주러 오시는 날들이 있었는데, 그날은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 집 앞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차에서 내리는 엄마를 보고 남자친구와 함께 인사를 했고, 결국 그날 예정이 없던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신랑은 이상하게 저희 엄마를 만나고 나서는 저와의 만남에 더욱 적극적이게 바뀌었고, 종종 저희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다거나 선물을 챙겨주는 등 살뜰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저와 저희 집에 잘해주는 만큼 신랑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되었는데, 신랑이 종종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살짝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처음 저희 신랑을 보았을 때 이미지가 뭔가 스캔하는 듯한 눈빛이 처음 오가는 것을 느꼈고, 그 이후로는 뭔가 행동이 바뀐 것 같아서 쎄하다는 말씀을 했어요. 신랑이 워낙 꾸미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 저희 엄마도 습관적으로 훑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어른들도 뵙고 집안들끼리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 신랑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저는 어른들의 의견을 미리 알고 있던 터라 흔쾌히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망설이다가 신랑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신랑은 우선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결혼을 전제로 신랑을 만나고 있으며 인사를 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하니 부모님께서 집으로 한번 오라고 해서 날짜를 잡았고 인사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자리였지만 식사를 잘 마치고 신랑이 선물로 가져온 과일로 후식을 먹으면서 신랑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대출을 어떻게 진행해서 집을 마련하겠다는 꽤 구체적이고 신경을 많이 쓴 내용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곰곰이 듣고 계시다가 그저 알겠다는 말씀만 하셨고, 저는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둔 신랑이 고마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신랑이 돌아가고 난 이후 제 의견을 물어보셨고, 저는 신랑과 함께라면 대출이 있는 집도 괜찮다고 생각해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2분 모두 대학 교수라서 집안이 대체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는데, 신랑 집과는 경제적으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당일 자리에서 명확히 이야기를 마무리 짓진 못했지만
혼수나 예물, 예단과 같은 부분과 집 문제 등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신랑 집 측에서 어느 정도를 해주면 저희도 맞춰서 가거나 해야 하는데 차이가 나다 보니 중간 협의점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나서 결국 혼수와 예단 없이 저희 둘이서 준비한 것으로 결혼을 하고자 했는데 생각보다 집이 많이 비싸기도 하고 은행 대출도 여의치 않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제 명의로 집을 하나 해주시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공짜로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부모님 명의로 두고 저희가 그 집에 전세처럼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결혼을 할 때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신랑이 개인 SNS에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상 결혼식에는 참석한 분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친구들과 연락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 제 하객들보다 적게 손님이 왔으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제 결혼식에 참석한 친구 하나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 신랑 SNS를 예전부터 받아서 보고 있었는데 단 한 번도 결혼 연애에 관련된 글이 올라온 적도 없고 사실 보통의 사람들은 미처 인사를 못 드린 손님들을 생각해서라도 결혼을 할 무렵에는 결혼식장이나 날짜와 같은 걸 글을 쓰는데 그런 글조차도 없다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혼집이 제 명의로 알고 있는 신랑이 저에게 대출을 내서 의류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 중대한 사안을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자는 말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결혼했고 혼수나 기타 등등 빚을 어느 정도 갚으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문제 같다고 대답을 했더니 신랑은 뾰로통해져서는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사실 저와 신랑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혼인신고서에 신랑의 도장만 찍혀있는 채로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신랑은 아는지 모르는지 부모님이 혼인신고는 그래도 1년이라도 살아보고 해도 안 냈다고 해서 계속 미루고 있던 중이었는데 신랑이 제 명의의 집을 대출부터 할 생각을 하니 내심 혼인신고를 먼저 안 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 6개월쯤 지난 무렵부터는 제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바로 왜 남자를 자꾸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남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는데 한두 번 마주치다가 나중에는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있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그냥 이상한 인연 같았어요. 물론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았고 카페에서도 인사만 나누었을 뿐이었고요. 그렇게 몇 달쯤 있으니 신랑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밖에서 보자고 했고 저는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라서 한껏 신경을 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들게 된 것은 그 남자와 찍힌 사진들, 그리고 제가 연락한 적 없는 연락 기록, 그리고 이혼 소리였습니다. 제가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하고 어벙벙하게 있으니 신랑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결혼 후 몇 달 동안 제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걸 알고 있었으며 더는 참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가 커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서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생각을 했더니 저와 자주 겹치던 남자를 바람으로 오해한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연락한 적도 없는 문자 내용은 이해가 안 되었고 심지어 제가 잠든 후인 새벽 1시나 2시에 보고 싶다느니 오늘 즐거웠다느니 나중엔 어디 호텔에서 밤을 보내자느니 말도 안 되는 문자 기록이 있었어요. 너무 이상한 마음에 신랑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녹음기 어플을 켜두었고 신랑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 문자는 내 휴대폰으로 전송된 것은 맞지만 내가 보낸 게 아니라고요. 신랑은 마치 제가 바람을 핀 걸 확신이라도 하는 것처럼 저에게 거짓말을 한다며 따져 묻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오늘 호텔에서 즐거웠다는 식의 문자 내용이 있었는데 그날 저는 친구와 만나서 하루 종일 카페, 식당, 영화관 등 밖에서 활동을 했고 원한다면 CCTV 기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더니 신랑의 눈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이건 신랑이 이러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받거나 실제로 바람을 목격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강하게 머릿속을 지나갔고 침실에 홈캠이 있으니 그 시간에 문자를 보낸 게 누구인지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신랑은 홈캠이 어디 있냐며 대뜸 소리를 질렀고 사실 저희 집에는 홈캠이 없었지만 신랑의 말을 녹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저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최근 자고 일어나면 몸이 결리기도 하고 밤중에 내가 목류병이 있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기분이 들어서 며칠 전부터 녹화를 하고 있었다고요. 이 말을 들은 신랑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저를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용서라뇨? 그래서 이혼서류 뒤쪽에 위자료를 요청해둔 부분을 보니 제 기책 사유인이 제 명의로 된 집의 재산 분할을 요청한다는 부분을 보고는 이 남자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신랑은 저와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한 거고 그럼에도 저와 오래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 주변 지인에게도 결혼 소식을 알리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집에 담보대출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대출을 도와주지 않으니 결국 저에게 외도라는 귀책사유를 만들어 이혼을 할 생각이었던 거였나 봐요. 신랑은 저희가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 거 몰랐다는 게 잘 느껴졌고 이렇게까지 급하게 일을 진행하는 걸 보니 어디 사기라도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남자 당신이 외도 증거를 만들려고 일부러 한 거 다 알고 있다고. 우리 혼인신고도 아직 안 되어 있으니 그냥 짐 갖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그랬더니 신랑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라고 이혼을 할 거면 집을 반을 달래요. 그리고 왜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냐고 본명 도장을 찍었다고 우기길래 제 도장까지 다 찍은 서류를 제가 최근 바빠서 제출을 못했으니 그냥 헤어지면 된다고. 나한테 이렇게 뚜렷하게 원하는 게 보이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냐고 말을 하고 집으로 온 뒤에 이삿집 센터를 불러서 신랑의 짐을 모두 시댁으로 보내두었습니다. 신랑은 이럴 수 없다면서 저에게 따져 물었고 저는 그대로 잠수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고 저에게 잘 지내고 있냐며 안부를 묻기에 그 사람과 헤어졌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안 그래도 신랑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아서 알려주려 했다며 잘 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신랑의 SNS가 유명하다 보니 가끔 들어가서 봤는데 언제부턴가 다른 여자가 신랑을 태그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둘이서 의류사업을 시작한다는 등의 문구가 피드에 도배가 되듯이 글이 작성되어 있길래 두 사람이 동업을 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곧 그 여자의 피드에 럽스타그램이라고 연애를 하는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다행히 혼인신고를 안 했었기 때문에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잘 되는 꼴이 보기가 싫어서 결국 SNS에 가입을 하고 제 얼굴을 가린 결혼사진과 연애사진 등을 올려서 저격하는 글을 썼고 그 이후로 그 여자와 헤어진 건지 시작한다는 의류사업은 시작도 못하게 되었고 욕을 엄청 먹더라고요. 저는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신혼집에서도 나와 부모님 댁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데 물론 부모님께 엄청 혼나긴 했지만 혼인신고를 했더라며 말도 안 되는 증거들로 이혼녀가 될 뻔했어요. 어찌됐든 직궤에 지가 넘어간 이 멍청한 인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습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 머리로 이 험한 인생 어떻게 살아갈지 말이죠.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